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대학원에서 조교 활동과 학교 밖에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 사이 정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나오진 않는데 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역시 작업을 하면서 뿌듯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작업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또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거나 자연스럽게 영감을 받아서 작업에 잘 반영이 됐을 때 어떤 희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의 이미지에 가깝다.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작업이랑 다른 현실적인 일들을 많이 접하다가 작업 앞에 섰을 때 제 스스로가 그 캔버스에 빠져들지 않았을 때 헛붓질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편집을 아는 이수민 작가였습니다. 요즘 작업에서 특이점은 몽글몽글한 감성적인 영역을 많이 담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더더욱 찾게 되는 이수민 작가님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제 작업은 몽글몽글이다. 시작은 우는 천사의 작업에서 그런 몽글몽글한 감성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화이트 젯소와 뿌옇게 사라지는 경계 같은 것들이 저한테 조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하게 됐어요. 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느끼는 게 대화는 지속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저의 경우에서도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이해를 하고 화살로 저한테 돌아오고 저는 그런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둥글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다시 다르게 돌아오는 그런 상처로 남았던 전화 통화 이후에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는 천사라는 이미지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대화 외에는 어떤 몽상이나 언어 유희에 대해서 많이 영감을 받는데요.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인상 깊은 단어나 아니면 멍 때리다가 떠오른 단어들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재미있게 조합을 해서 영감을 받는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혹시 작가님의 취미가 취미요? 멍 때리기. 멍 때리기였습니다. 제가 에어브러쉬를 사용한 지 1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조금 저한테 맞는지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지금은 에어브러쉬의 공기에 흩뿌려지는 특성과 그리고 붓질로 느껴지는 시각적인 느낌을 약간 대비시켜서 이미지로 재밌게 표현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로즈 와일이라는 작가와 오스틴 리의 작업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최대한 오래 버티자였는데 근래에 와서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올해 최대한 즐기자로 바뀌었습니다. 공감이 가요. 코로나가 올해도 뭔가 나였으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저는 작업실의 위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광화문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었고 여기에 오니까 이게 햇빛도 잘 들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감성의 작업에 또 몰입이 되고 또 이 그림을 학교에 들고 가면 약간 삭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예전에 망원동에서 작업할 때는 또 무거운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작업실의 온도나 빛과 조명 같은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살게요. 저는 지금 작업실에 너무 만족을 하는데 딱 이 구성원에서 제 방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제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빈입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이요. 하고 싶은 걸 할 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뿌듯할 때는 의도하거나 계획했던 게 그대로 실현이 됐을 때, 혹은 의도치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를 봤을 때인 것 같고요. 어려울 때는 상황이 통제가 안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회색이요. 차별점, 특일점이 찾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뭔가를 하는 것,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을 뭔가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림 외적인 관심사는 계속 바뀌어왔는데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아끼는 도구가 여럿 있는데 하나만 꼽자면 탈포기? 많은 작가들한테 영향을 받았고요. 한 명을 꼽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관심 있게 본 영화 감독? 그 영화의 감독 얘기할게요. 사라폴리? 작품 제목은 매번 고민스러운데요. 제목을 바꿀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전 제목보다는 작품을 할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취미는 운동.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른 작가들을 종종 돕는데요. 대리만족이죠. 없어요. 원래는 새벽에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활 패턴을 좀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업실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바로 옵니다. 작업할 때는 원래는 일상복이었는데 재료가 묻어서 평상시에 입고 다닐 수 없는 옷들을 작업복으로 입고 있어요. 작업실 위치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작업 진행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부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작업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바퀴가 달려있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있는 건 작년부터 키우기 시작한 스투키가 있네요. 이름은 예삐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하나? 원래는 선물을 하려고 샀는데 게을러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엔 제가 키우게 된 식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이번에 논문 학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는 논문을 쓰고 그리고 미술학원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출근도 하고 이제 논문 쓰고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시간에 오픈 스튜디오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네, 이수민 작가님 지금 몇 시예요? 5시 12분입니다. 새벽 5시 12분이에요.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오늘은 한 2시간 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 안에 불안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가라는 직업이 뭐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일정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저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는 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잠도 쪼개가면서 자고 많은 저의 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뿌듯한 것이 큰 것 같아요. 사실 뿌듯함은 아주 잠깐이잖아요. 그림 그리는 과정, 작업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너무 약간 외로운 투쟁일 때도 있고 시행착오가 되게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에 그 잠깐의 뿌듯함을 위해서 나중에 그 시간들이 되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시를 하면서도 작업실에서 보는 그림이랑 실제 전시장에서 보는 그림이랑 또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시장에서 볼 때 더 뿌듯함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색도 그렇고 작가님만의 차별점과 고유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느껴왔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왜냐면 내 작업의 특이점,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작업에 되게 자신감이 있고 당차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제 지인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작업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 전시를 통해서 핑크색이라는 걸 알았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구별하지 않고 색을 다양하게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람객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잖아요, 저희도. 근데 관람객들이 제 작품을 볼 때 이제 포인트가 핑크라고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어느 날 제가 물감통을 열었는데 핑크색 계열이 제일 다채롭게 있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핑크색을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작가가 한마디로 작업을 한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홍티현 작가님이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키워드요? 증식하는 회화로 할게요. 어떻게 증식하는 회화라고 도출되셨을까요? 여기 카메라 화면에도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캔버스 옆면까지 그려요. 그 이유가 혹시 그 옆에 다른 캔버스를 덧대서 또 이야기가 증식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의 증식의 잠재성을 내재하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점차 증식이 되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화면 밖을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산만할까, 또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앞뒤 문맥이 맞지 않게 이야기가 흘러갈까라는 고민의 지점이 있었는데 그런 지점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까 논문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논문을 쓰고 대학원에 4년의 기간 동안 배운 것 같아요. 증식하는 회화라고. 작업을 보면서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작업에 다양한 것들이 되게 영향을 끼치고 반영이 되어서 그게 화면을 구성한다고 저는 봐왔는데 저는 저라는 사람 자체도 성격 자체도 주변 사람들 혹은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작업에 작가의 의식이 다 투영돼 있잖아요. 제가 주변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작품에도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환경, 저를 둘러싼 이제 사회적 관계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때도 주로 그림 그리는 재료, 뭐 유화, 수채화, 아크릴 이런 쪽의 재료가 더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영상도 몇 번 만져보고 그랬었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 때도 항상 스톱모션을 하더라고요. 스톱모션이 아닌 영상 작업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동이 손맛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평면에서 느껴지는 그 마띠에르를 더 제가 원하게 돼서 페인팅 쪽으로 자꾸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20대 초중반에는 다니엘 리히터나 피터 도이그나 헤르난 바스 같이 되게 화려한 색채를 가지신 미술의 거장들을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분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던 것 같고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한국 작가들이 삶이 담겨진 그런 작품들이 더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뭐 제가 만약에 지금 뭐 해외에 있다면 또 달랐겠지만 이제 주로 접하는 분들이 다 한국 작가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생과 삶과 노력이 담긴 작품이라는 것을 좀 더 넓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작가들이 요새는 한국 작가들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해주시면. 한국은요? 너무 많은데 최근에는 서윤희 작가님 제 안에 무언가 활동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막 영어 회화학원 다니고 크로스핏 다니고 그렇게 지냈는데 사실 올해는 코로나에 논문도 있고 해서 취미가 없어서 너무 힘드네요. 잠수요. 왜 답변이 들어왔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정진용 영화 감독님의 그 미술 소품에 참여를 했었고요. 한 2, 3주 전에는 인디밴드 라쿠나 앨범 자켓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종 이렇게 다른 작가분들과 혹은 다른 예술인들과 이제 협업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사회적 에너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연락이 오면 좀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타는 사람은 분명 신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건 약간 인생의 모토기도 한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작업에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예술적 재능이 뭐 타고나거나 아니면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그런 재질과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작가님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예술은 그런 천부적인 재능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엄청나게 많은 중노동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 많은 시간과 노동을 통해서 정말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너무 작은 가능성을 쌓이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작가, 예술가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낯설고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특히 예술가라는 타이틀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언제부터 내가 진정한 작가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아마 40대, 50대가 돼서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은 뭘까요? 그 저는 작가를 고민하는 그림 그리는 사람? 작가 해볼래? 작가 애벌레? 그거는
작가는 사실 모든 작가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항상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굉장히 시간을 틈틈이 쪼개면서 보통 작업을 하죠. 일단 크기죠. 크기랑 좀 한 2층만 됐어도 4층입니다 여기는. 네, 4층입니다. 나중에 그림을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암담하기도 하고. 근데 4층이어도 옥상에 있으니까 또 좋네요. 아무래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개인 작업실을 가져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원하고 이렇게 뭔가 주변에서 에너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혼자 작업실을 쓰면은 약간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아직은 시도를 못 해봤어요. 앞으로도? 언젠간 하겠죠, 솔직히. 왜냐면 나중에 정말 동료들이 몇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게도. 물론 우리 멤버가 안 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이 질문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싫은가 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8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여기 질문지는 그렇게 잡아도 버틸 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라는 질문인데 작가님은 충분히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차별점과 특이점을 만들어 나가고 발견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페인팅을 통해서 저의 정서나 감정이나 그런 느낌들을 녹여내는 그 지향점에 가까워질수록 차별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사건과 상황에 굉장히 취약한 타입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는 제가 저로서 존재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대처하는 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돌이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관계나 사건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남겨진 제가 화면을 마주할 때 그 관계나 사건과 상황을 이렇게 다시 헤집어서 화면에 재구성을 할 때 그때에 비로소야 나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로라 레틴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사진 작가님을 좀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초반에는 사건의 나머지로 남은 사물들을 화면에 배치하는 사진 작업하셨는데 그걸 보고 우선 시각적으로 매료가 됐었어요. 추후에 최근 작업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요소를 콜라주해서 한 화면에 배치하고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질문을 저는 대학교 2학년 동기 친구한테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같이 야작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도연아 너는 대체 취미가 뭐야? 어떤 공통 분모로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의도로 그 친구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게 내 취미는 공부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답변은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유효한데 근데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는 뭔가를 배우고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얇게나마 알아가고 싶은 그 탐색하는 그 행위라고 할 거야.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랑 결국 안 친해졌죠? 잘 지내니? 네, 안 친해졌을 것 같아요. 저희 오픈 스튜디오 멤버 중에 유일하게 졸업생이시잖아요. 근데 졸업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앞에 작업실을 쓰고 계시는데 작업실의 위치가 작가님 혹은 작가님의 작업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작업실 동료로부터 재학생이 아니냐며 깜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예요. 학교 앞에서 작업하니 졸업한 느낌이 들지 않고 여전히 나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면서 작업에 매진하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영향이네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느새부터인가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 순간에도 작업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 신경이 몰두되어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할 수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문 예술가라고 생각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전문 예술가는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어떤 대상과 주제가 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직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페인팅에 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장인적인 어떤 표현의 경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완전히 부합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때 저는 저 스스로를 전문 예술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의 시기가 이제 모든 24시간을 작품 제작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여러 가지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고 딱 한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살 때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샀거나 혹은 준 사람이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준 선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에겐 다 특별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인터뷰가 뭐가 돼요? 네? 저는 0.1초 만에 없다 그랬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저는 이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그게 더 낫다.